오늘 행사의 1조 10분의 후보자들의 출사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후보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발언 순서대로 김종철, 배복주, 김대원, 정호진, 염경석, 이현석, 신장식, 박종균, 한창민, 김혜련 후보입니다. 그럼 김종철 후보님을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김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99년 1월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비서로서 진보정당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는 용산구청장 후보, 2006년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동작을 지역구에서 정몽준, 나경원 이런 후보들과 맞서서 겨뤘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노회찬, 윤소화 두 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국회를 함께 이끌었습니다. 진보 정당의 경선은 정책 경선이어야 하겠죠. 저의 정책 중에서 오늘은 간략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6411 노동법 제정입니다. 지금 간접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러분 서부발전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고 김용균 노동자 다들 기억하시죠? 이 김용균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인 서부발전이 책정했던 인건비는 5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역업체가 지급한 돈은 220만 원에 불과했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기업이 간접고용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노동자에 대한 관리 책임, 즉 산재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간접고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노동자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을 유도해서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 6411 노동법을 꼭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 불안 해소의 네 바퀴 정책입니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의 집값이 20억에서 15억으로 떨어지면 우리 서민들은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내 집이 없더라도 주거 불안에 떨지 않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보조금 지급, 그리고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마지막으로 세입자들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이 네 바퀴 정책이 우리를 주거 안정사회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확대 정책인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특히 보육, 간병, 요양, 활동보조, 방과 후 학교 등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이런 국민들의 생활상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는 너무나도 작은 인력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종사자는 전체의 9%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이 21%인데요. 그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임기 초반에 공공부문 확대 정책인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그리고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부문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흔히 진보정당은 경제에 약하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되는 한 제대로 집권을 할 수는 없겠죠. 경제, 산업, 재정, 예산 등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가 열심히 활동해서 정의당도 집권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노회찬 대표님과는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고 윤수아 대표님과는 선거법, 연동형 선거법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 입성해도 재선 같은 초선 의원으로 뛸 자신이 있습니다. 진보정치 20년, 대변인, 최고위원, 서울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등 실력을 갈고 닦아온 저 김종철에게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다음에는 노회찬 심상정 의원의 뒤를 이어 수도권에서 당선되는 지역구 후보를 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복주 후보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주는 정치 배복주입니다. 저는 장애 여성이고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20년간 현장에서 활동한 활동가 출신입니다. 제가 의회 정치에 도전하게 된 경험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서 성차별적인 사회 문화와 구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피해자, 용감 미투 운동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이 뼈아프게 저에게 한 말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제 와서 신고하느냐?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 왜 회식 자리에 끝까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피해자들이 들었을 때 무너지는 마음, 그리고 이 큰 장벽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들은 나의 스승이었고, 그리고 나의 인사권자이고, 나의 코치였고, 나의 감독이었고, 그리고 나의 상사였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것이 거부할 수 있고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그래서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에서 함께 운동을 함께한 공간은 장애 여성 운동이고 장애인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일상에서 늘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발달장애 여성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죠. 저도 연애하고 싶어요. 저도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 혼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차별과 인권 침해 사안을 진정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노동의 형태와 노동의 관계, 그래서 비정규직, 그리고 아르바이트, 그리고 원청 하청, 이런 고용관계에서 나오는 차별의 문제, 그리고 성소수자인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그대로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주민, 난민이라는 사람들은 실제 우리 사회에게 낯선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차별의 몸짓과 그리고 침해의 언어를 그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지금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이런 언어를 듣고 있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공감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 그리고 인권의 정치가 국회에서 실현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공감의 정치와 다양성의 정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을 무시하는 권력, 사람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권력, 정의롭지 않은 권력, 이 권력에 정의당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저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그 사회에서 진보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복주는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자랑스러운 진보 정치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의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지향하고 있는 기존 질서,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오늘의 이 정의당의 비례대표들이 다 같이 다양한 목소리로 함께 국회를 함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회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치에 충분히 자랑스러운 당원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후보님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선거인단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0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정의당 김대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그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책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 중 장기 불안과 코로나19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700만 자영업자를 대변하기 위하여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특권층의 국회가 아닌 국민을 닮은 국회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의당을 포함한 어느 정당도 700만 자영업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해 우리 정의당이 가장 먼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무국 가족까지 합하면 7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불황의 늪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절반 가까이는 월 수입이 80만 원 이하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 경제적 고통은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00만 자영업자 중에는 청년,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의 땀에 결실인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도 식당들이 잘 돼야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실직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다수는 폐업으로 많은 부채를 껴안고 사회적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또 사회적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우리 정의당이 꺼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진보 정당이라면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700만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땀의 가치를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지역 출마자 여러분들은 매일 상가를 도우시면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상가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정의당이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당에서 노동자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노동자들 향해 우리 정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의당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700만 자영업자의 당사자 정치를 정의당에서 저 김대원이 시작하고 싶습니다. 700만 자영업자에게 사랑받는 정의당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의당의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이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0만 자영업자들이 그 지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진보 정당에서 최초로 자영업자 비례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어떤 후보가 선출되는 것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당이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긍정의 변화와 혁신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주십시오. 전국의 700만 자영업자들이 주 40시간을 일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얼굴에서 봄의 꽃보다 더 빨리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진 후보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의당 당원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낡은 정치 잡을 검증된 정의당의 입 정호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 그리고 민생 경제가 우려가 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그 노력에 아낌없이 힘을 보탤 것입니다. 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께 힘내라는 말씀 우선 전합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법 개정 이후 비례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꼼수와 편법으로 만들어진 위헌 가짜 정당 미래한국당이 처음으로 포함된 여론조사였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20대 총선 비례대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물음에 미래한국당 25% 그리고 정의당 1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부 구분 없이 오직 한 명만 뽑는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반드시 정호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총선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싸워야 될, 경쟁해야 될 상대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래한국당이기 때문입니다. 애초 저희가 선거법을 개정했을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상수로 두고 정의당의 의석이 많이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위헌정당,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만들어졌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진보정신 20년 만에 소수정당, 군소정당 꼬리표를 떼고 이제 원내 교섭단체 목표에 다가서고 있는데 미래한국당 가짜정당의 등장으로 선거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총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정의당 이번 총선에 정당 투표에
싸워야 될 경쟁자 바로 미래 한국당입니다. 전면전 불가피합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특히 미래 한국당 헌정 질서를 어질러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체 정당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5명의 국회의원 위장 전입시켜서 무려 6억 원의 국고보조금 받았습니다. 이거 가히 날강도입니다. 세금 강탈, 국고 사기를 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의석수와 국고보조금을 먹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들어가서 정의당 국회의원이 된다면 맨 먼저 가칭, 날강도 정당방지법, 먹튀 정당방지법, 더 이상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짜 정당이 출몰하는 일부터 막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는 후보는 정의당을 대표해 TV토론을 비롯해 국민들 앞에 전면에 서게 됩니다. 정당 지지율 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낡은 정치 가짜 정당과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정책도 히스토리를 알아야 한다고, 당을 알고, 그리고 당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무엇보다 호감도 있게 전달할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내교섭단체 총선 승리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민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의당이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불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정의당의 훌륭한 후보들, 뛰어난 정책과 비전, 정의당 총선 승리를 해야만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진입니다. 저는 정의당의 데스노트 대변인으로 개혁의 뒷걸음질 치는 집권 야당을 예의 없이 비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매섭게 잡은 대변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진보정당을 만들고 노회찬의 비서관에서 정의당 대변인까지 지난 22년간 진보정치 한 길을 걸었습니다. 소중한 한 표, 정의당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주십시오. 가짜정당, 미래 한국당 잡고 낡은 정치 잡겠습니다. 정의당 총선 승리,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데 정호진이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경석 후보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6전 7기 오뚜기 염경석입니다. 저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실현하고 2027년 집권을 준비하는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 염경석은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정치, 특권과 반칙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평등평화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갈 정의당 성장과 집권에 앞장서고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 염경석은 30년 동안 노동 그리고 진보정치의 한계를 신념과 끈기로 우직하게 걸어왔습니다. 현장 노동자에서 노동운동가로, 다시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운동가로 진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30년 동안 노동운동으로 싸운 경험과 철학으로 진보정당 운동의 열정과 헌신으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저 염경석은 337 공약을 제시합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노동권, 평등권, 행복주권을 보장하며 가난과 질병과 공포, 억압과 착취, 차별과 소외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첫 번째 제출할 1호 법률안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장법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이를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겠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건강보험 노동자로 30년 동안 쌓아온 경륜과 지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2배 이상 높이고 2018년 기준 약 64%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 어린아이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 즉 보육 국가 책임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상보육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지역 소멸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민주농당 창당 때 주장했던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실현된 무상교육을 대학교까지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평준화와 대학 평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가슴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권 존중사회, 노동자 존경사회,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과 아동과 노인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득권 보수 정치를 청산하고 진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저 염경석의 7번째 도전입니다. 저 염경석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가슴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 염경석의 간절한 소망에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선거인단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석 후보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헌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0년대 사람들이 전부 다 환경운동은 중산층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비아냥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환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 문제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였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과 싸워오면서 중산층의 배부른 투정 따위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97년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울까지 나와서 집회했었던 인천 앞바다 영도 석탄화력발전소 반대운동, 2003년도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운동, 2012년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삼척 영덕의 핵발전소 반대운동, 최근에 진행됐었던 인천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까지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투쟁에 저는 함께 해왔습니다. 그곳 어디에서도 투정은 없었고 생존권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투쟁이 있었을 뿐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기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멸종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졌고 얼음은 얼지 않고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나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누구나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순간이지만 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춘다면 진보진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서부화력발전소 고 김용근 열사의 일자리는 사라질 겁니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라질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말잔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것은 산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텀블러를 하나 더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산업체계, 일자리, 삶의 모습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듭니다. 결코 착한 사람들의 선한 마음만을 가지고 기후위기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이야기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에너지 문제와 산업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정의당에 들어와서는 정의당의 주요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그린 뉴딜 정책의 에너지 부분을 담당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발전소에서 싸워왔었던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정의당의 대표 공약 그린 뉴딜 공약을 현실로 만드는 그 일에 저 이현석이 앞장서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린 뉴딜 공약은 선언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매우 세밀하게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정의당이 제대로 된 기후위기 극복과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또한 에너지전환 기본법과 그린 뉴딜 특별법을 만들 것을 공약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한두 번의 공약 발표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싸워왔었던 지역 주민, 노동자, 그리고 각종 전력시설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부족한 보상, 지원, 의견 수렴 제도를 보완하는 것 역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진보 정치의 맏형이었다면 이제 녹색 의제의 맏형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꿈, 녹색 정의당, 초록 국회의 꿈을 발언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후보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검찰개혁 즉시전력 신장식입니다. 네, 제가 그 뉴스공장 양신장의 그 신변호사 맞습니다. 정의당 전 사무총장이기도 했고요. 법정에서 그리고 진보정치의 현장에서 갈고 닦은 저의 실력과 경험을 노회찬 대표님의 빈자리, 법사위에 들어가서 검찰개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저의 첫 마음은 달동네입니다. 21살 하숙집 짐을 싸들고 달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철거 깡패들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빈민운동의 대모 민주노동당 김혜경 전 대표님을 만나 지역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 첫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97년 국민승리 21부터 22년 노회찬 대표님과 진보정치의 한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프게 대표님을 떠나보낸 후 저는 3가지 소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사법개혁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은 첫 발을 뗐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최근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의도를 분명히 하고 부산, 광주,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신장식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검사장 직선제입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피라미드식 조직인 지금의 검찰을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분권화된 검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낯설다고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지방검사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배트맨의 하비덴트 검사, 국민이 선출한 지방검사장 출신입니다. 검사장 직선제 분명 시기상조론 나올 겁니다. 정치 오염론 나올 겁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진보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정책은 이미 국민적 상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부터 지방검사장들을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를 정의당이 앞장서서 선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법원은 어떻습니까? 최근 사법농단 판사 3명이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죄를 선고한 법정에서도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해야 됩니다. 법원을 개혁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소명은 진보 정치의 도약, 바로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입니다. 정책은 선명하게, 정치는 유연하게. 제가 생각하는 당의 총선 기조입니다. 정의당의 색깔 있는 정책을 보다 선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꼼수로 보수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정의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를 설득해야 합니다. 노회찬 대표님이 가장 잘하셨던 일이고 신장식이 지금 방송에 나가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뉴스공장부터 유튜브까지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당에 대한 전략 투표를 호소하겠습니다. 저 신장식이 앞장서서 정당 투표 20%를 달성하고 교섭단체 구성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명입니다. 강한 진보 정당입니다. 강한 정당은 당 기초 조직이 튼튼한 정당, 그리고 당에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리더가 되는 정당입니다. 이번 비례 경선에는 청년, 여성, 노동, 농민, 소수자, 자영업자, 국방, 생태, 이주민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저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정의당 정치인들을 원팀 정의당으로 묶어내겠습니다. 단단한 구심력을 갖춘 정의당, 원팀 정의당을 만들어내는 일, 바로 노회찬 대표님이 제게 주신 마지막 소명입니다. 저는 정의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꿈은 항상 멀리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힘이 더 크다고 믿는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정치가 우리의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는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의당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은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노회찬과 함께.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균 후보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경선 후보 정의당 장애인위원장 박종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도 살만한 나라가 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2020 총선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저는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장애인 단체에서 투쟁의 경험을, 그리고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 및 제자들과 선진국을 다니며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모아 이제 입법과 정책을 통해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20대에 지하 840의 막장에서 광산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산재장애인이 된 저는 개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혼 및 가족 해체 등 중도장애인이 겪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산재노동자 단체를 결성해서 산재 예방과 산재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산업안전 강사로 산업 현장을 다니며 산재 예방 강의를 했습니다. 산재 노동자로서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단체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아무리 외쳐도 국가도 사회도 우리의 이야기는 투정으로 치부했습니다. 이후 당사자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의 자격과 중증장애인 최초의 재활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대학 강사로 10년을 강의와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장애인의 어려운 삶의 질,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책,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를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15개 이상의 나라를 방문하고 보고, 듣고, 경험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박종균은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에서 장애평등교육단장과 장애인위원장 활동을 통해서 정의당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장애평등교육단장을 하면서 교환을 만들고 장애평등 강사 양성을 통해 장애평등교육을 앞장섰습니다. 저는 중도, 중증, 중복의 3중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온몸으로 겪고 경험하고 연구한 제 인생으로 호소합니다. 저는 장애와 복지 분야의 최고의 당사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장애 감수성, 당사자 전문가로서의 정책 능력,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장애 영역뿐만 아닌 비정규직, 산재 노동자, 노인, 청소년, 여성과 아동,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도 노동을 통해서 세금 내는 당당한 시민이 되고 노인도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들도 살만한 대한민국을 정의당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광산 막장에서 산재 노동자가 되어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이제 대학 강단에서 당사자 전문가가 되어서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오롯이 담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의당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2020 총선에서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저 박종균을 정의당 비례대표로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후보님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한창민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런 때일수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위기를 새롭게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의당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삶을 말씀드리고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열어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제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천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언론과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청년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특권과 반칙에 저항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꿈꿨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은 일부의 성공과 좌절과 회한으로 남았습니다. 2009년 5월 23일은 저에게 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봉화에서 3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 길에서 노회찬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함께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당 시당위원장으로서, 정의당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정의당 부대표로서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노회찬 대표님마저 우리가 비통하게 보내드렸지만 그 꿈을 잊지 않고 이어가야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그 두 분이 노회찬 대표님과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낼 초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길에서 한창민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두 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분이 꿈꾸었던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당제 연합 정치를 국회의 새로운 지형에 반드시 깊게 박아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개혁 진보 진영이 함께 승리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기회주의 정치 세력을 역사의 구석으로 몰아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들의 삶을 함께 책임져야 그래도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의 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이 우리 정의당이 해야 될 주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협력의 연합정치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정의당의 약진과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21대 국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두 분의 꿈이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로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총선 승리 후 곧바로 개혁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전략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전략협의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견인하고 21대 국회에서 다당제 연합정치에 초석을 놓겠습니다. 그 틀 안에서 적폐청산과 민생을 해결하고 청년의 좌절과 여성의 고통과 소상공인의 한숨과 비정규직의 절규를 걷어낼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시한 자유, 평등, 연대, 생태, 평화의 가치를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 대중의 신뢰와 지지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넓은 진보, 책임지는 진보로 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한창민을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후보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정지 여러분,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김혜련입니다. 2002년 25살에 전국 최연소로 고양시원에 당선됐습니다. 아이 키우고 있던 31살 김혜련에게 덕양갑 출마를 준비하던 심상정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고양시 당원들이 김혜련을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러 왔다. 그 길로 저는 심상정 의원과 12년을 고향을 누볐습니다. 25살에 전국 최연소로 고양시원에 당선됐습니다. 31살에 심상정과 진보정당을 만났습니다. 33살에 재선 시의원 됐고 35살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맡았습니다. 37살에 삼선 시의원 됐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제 43살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의원에 출마했습니다. 한 명만 뽑는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1등하고 싶었습니다. 심상정 노회찬이 아니어도 지역에서 1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33% 득표로 2등 낙선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와 심상정만 삼선 의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2명이었던 정의당 시의원은 4명이 됐습니다. 정의당 고양갑 득표율 27%였습니다. 100만 도시 고양시에서 정의당 19% 득표했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넘어 정의당의 성장을 함께 견인해 왔습니다. 지방의회 싹쓸이 방지법, 가번, 나번 공천하는 복수공천 금지, 3인 선거구 법제화, 이것이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우리 정의당 지난 1년 동안 이정민 심상정 대표를 필두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모든 당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조금이라도 커나갈 수 있는 작은 주춧돌 하나 놨습니다. 이제는 지방의회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의회 어떻습니까? 가번, 나번 공천하고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해서 양당 체제는 고수하고 일당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당이 60, 70%의 의석을 차지하는 일당 독점 체제,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지방의회 체계로는 다양한 민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4년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1호 법안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대선과 함께 치러질 지방선거가 될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동적인 선거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장까지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우리가 잘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2024년에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역구에 지방의원 한 명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상정 의원이 저를 왜 찾아왔겠습니까? 제가 지역구의 전 고양시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24년 정의당 수권정당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싹쓸이 방지법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다양한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지방의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정의당에서 정치하고 있는 당원 동지들에게 제대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오솔길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을, 그 오솔길에서 더 큰 길로 만드는 일을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고 22년 지방선거에서 큰 성과 내고 24년에 수권정당 정의당 만드는 길에 우리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 김혜련 꼭 정의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조 후보님들의 정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1조 후보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하고 2시 2분에 2조 후보님들의 정견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